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로 보는 맛있는 공부 이영주입니다. 2011학년도 대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합격생들에겐 축하를, 그리고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친구들에겐 위로를 전합니다. 한 번의 실패로 좌절하지 말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학생들의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에게 방학은 쉬는 기간이 아닌 새로운 교육의 연장이 될 텐데요. 방학을 도약의 기회로 삼는 학생들을 위해 이번 주 메인 기획에서는 2010년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따끈따끈한 교육 트렌드를 취재했습니다. 겨울방학이 다가오고 있다. 더불어 학생들을 유혹하는 갖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사고력을 키워주는 선행학습부터 영재교육 체험활동까지 학교 수업에 흥미를 잃었던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겨울방학 준비에 푹 빠졌다. 아이들 장래 희망에도 많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100점짜리 겨울방학을 보내기 위해 놓쳐서는 안 될 교육계 트렌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보들을 TV로 보는 맛있는 공부에서 확실하게 짚어본다. 고입과 대입 전형이 바뀜에 따라 학생들의 선행학습 방식이 달라졌다. 그 결과 겨울방학을 보내는 학습법 역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장 초등학생들 사이에선 창의력과 사고력을 높여주는 선행학습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학부모들의 노력 역시 이어지고 있다. 아이들이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풀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 해결 능력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고 우선 선행학습의 경우 학교 교육에 대한 대안학원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초등학생들 사이에 인기 열풍인 사고력 수학을 통한 수학 선행학습이 그 한 예이다.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하고 연산의 수학적 의미와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사고력이 신장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력 수학 전문 학원들은 구체적으로 수학 교구를 활용해 문제를 풀고 풀이 과정에 대해 토론하는 등 남다른 학습으로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사고력을 키워주고 있다. 집중해도 잘 되고 혼자하는 습관이 잘 길러져 나중에 도움이 잘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가 개편되고 나면 앞으로 학교 시험을 비롯한 대부분의 평가 방향이 사고력과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겨울방학 사고력 수학을 찾는 학생들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영어 선행학습도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20년간의 영어 학습지 노하우를 기본으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개원한 한 영어 대안학원의 경우 정해진 수업 시간 없이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와서 스스로 수업을 진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선생님은 단순히 학습을 도와주고 점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여기서는 아이들이 주체가 돼서 자기중심적 학습으로 책상에 앉아있는 동안 온전하게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과 1대1로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레벨 테스트를 통해 수준을 체크하고 실력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그룹 활동을 실시하는 등 일반적인 학원 수업에 지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간도 제 맘대로 조절할 수 있고요. 그 전에는요 그냥 영어가 지루하고 그랬는데요. 여기 와서는 영어가 더 재밌어졌어요. 겨울방학은 학생들에게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기.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주도적인 영어 선행 학습을 통해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 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듯 자기주도 학습이 대세를 이루며 이제 대입 선행학습도 달라지는 분위기. 게다가 고입과 대입의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늘어나면서 일반적인 입시 학원보다 체험이나 신문 활용교육 NIE를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힘든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해 이번 겨울방학 동안 NIE를 적극 활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방학 이외에 실제 학교 중에는 직접 이렇게 강화문에 나와서 들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집중적으로 저희가 특강 때 마련한 이 수업을 들음으로써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팁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험을 통해 검증된 영재들만 받을 수 있던 영재교육도 이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트렌드로 새롭게 선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다. 방학 되면 대인만큼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영재교육원 입학. 이와는 반대로 시험 없이도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바로 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재캠프. 누구나 영재교육원과 동등한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어 인기다. 저희는 특별한 지원 자격은 없고요. 이제 아이들이 자기의 수학적 창의력을 높이고자 하는 아이들이나 이제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서 스스로 학업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아이들은 이제 다 참여 가능합니다. 방학 중 가장 인기 있는 체험 활동은 역시 영어 캠프와 스쿨링. 해외 학교들의 새 학기가 시작되는 겨울방학을 맞아 지난달 오픈한 프로그램들은 일찌감치 마감 행진에 들어서고 있다. 여름보다는 겨울이 좀 더 방학 기간이 길고 하다 보니 해외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늘어나는 것 같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머니들께서 정보가 많이 정보력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방학 동안 아이들의 진로 적성을 찾아주기 위해 진로 체험 테마파크를 찾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하는데, 아이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체험함으로써 좀 더 이제 흥미를 가지게 된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체험이었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병원, 학교, 방송사 등의 시설이 현실과 유사하게 재현된 이곳에서 학생들은 생생한 직업 현장을 체험하며 말 그대로 놀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올 겨울방학 동안에 제2기 어린이의회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튼튼하게 키워보고 싶은, 그리고 또 글로벌 리더십을 키워보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 트렌드를 무조건 따르기보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기회를 신중히 선택한다면 그 누구보다 의미 있고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2011학년도)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대학들마다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유치 작전이 치열한데요. 무엇보다 다양한 신설학과들을 선보이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011학년도 주목해야 할 신설학과는 무엇인지 막공포커스에서 조목조목 짚어드립니다.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2학년인 정소정 양의 전공은 르꼬르동 블루 외식경영학.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이 전공은 숙명여대가 3년 전 신설해 야심차게 운영 중인 특성화 학과 중 하나입니다. 르꼬르동 블루 외식학과는 1985년 파리에서 설립돼 세계 최고 외식 서비스 산업 교육기관으로 꼽히는 르꼬르동 블루가 숙명여대와 협약을 맺고 아시아 최초로 학부 과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2년 전 정양은 신설학과를 지원하는 것에 고민이 많았지만 졸업 후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은 자신의 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지원하게 됐습니다. 여태까지의 외식 산업에는 이런 과목들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학과들이 그런 4년제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학과가 저희 학교에서 신설되면서 좀 비전이 있는 학과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위치와 버스의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서울버스 어플리케이션 제작자 유주환 군은 올해 연세대에 신설된 글로벌 융합공학과에 수시 1차로 합격했습니다. 유 군은 이 학부에서 공과대에서 배우는 기술에 인문학적 요소를 더한 융합적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입학생 전원에게 장학금과 별도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해외 유수대학과 기관으로 연수 기회를 주는 것도 유 군이 대학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지원이 있다는 게 뭔가 그쪽 학생들로 하여금 저를 포함해서 공부에만 온리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네요. 지난 17일 대입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대학들이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공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면 올해 신설되는 학과들을 주목하는 것도 효과적인 지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각 대학들은 새롭게 신설된 학과 모집을 하면서 전액 장학금 등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며 우수 학생을 끌어들이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학 측의 지원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학금 지원도 있고 또 취업 보장도 있고 지원이 많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취업과 연관해서 취업 전망이 밝다. 왜냐하면 만드는 이유가 취업과 연관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중앙대는 경영학부 내에 재무금융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 전공을 새롭게 개설했습니다. 4년 장학금을 비롯해 대학원 진학 시 등록금 지원, 해외 연수 기회와 기숙사 우선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양대는 석박사 과정만 있던 미래자동차공학과를 올해 처음 학부에도 신설했습니다. 석박사 과정 학생들은 최근 현대기아차가 개최한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이미 미래자동차 분야에서 최고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40명의 정원을 선발하는데 이미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들이 4년간의 장학금과 졸업 후 취업을 약속했습니다. 그린카, 이를테면 전기자동차, 그리고 스마트카,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이런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과 과정이 필요해서 이러한 학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숙명여대는 영어영문학부 텍스틸 전공과 의학과학과, 사회심리학과를 신설했습니다. 특히 영어영문 텍스틸학과는 국내 최초로 텍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풍부한 장학 혜택을 통해 국내외 영어 교육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어떤 영어 교육의 수요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충족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 영문학부 내에 이제 텍스틸 전공을 더 이렇게 특성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성균관대는 소프트웨어의 국제적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소프트웨어 학과를 처음 신설했고, 건국대는 영화와 공연 등 다양한 문화산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문화 콘텐츠 학과를, 국민대는 실질적 비즈니스 업무 능력을 키워주는 KMU 인터내셔널 스쿨을, 또 단국대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를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이처럼 올해 다양한 학과들이 신설되는 것은 최근 대학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전문화된 교육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든 분야에 각각 전문인을 원하고 있고요. 그 전문인을 원했을 때 전문가로서 갈 수 있는 특성한 학과들을 제공해주는 차원에서 특성학과들이 신설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설학과의 경우 다소 정보가 부족하고 졸업한 선배들이 없어 지원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대개는 경쟁률이 높지 않지만 우수한 학생들이 몰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단지 점수에만 맞춰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학과의 전망을 고려해 본다면 신설학과에서 새로운 유망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것도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1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이 한창인데요. 대다수 대학들은 중복 합격자 잡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건국대를 비롯해 서울시립대, 아주대 등은 총장이 직접 합격자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다른 대학들도 동문 선배들을 초청해 학교 소개 행사를 여는 등 합격자 이탈을 막기 위한 각종 이벤트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어려웠던 수능 탓에 안정 및 중복 지원 병행이 두드러져 학생뿐 아니라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인데요. 학생과 대학 측의 입장이 마치 수능 시험 전후로 뒤바뀐 양상입니다. 학생들은 이런 행사에 휘둘리기보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대학과 학과 선택에 신중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TV로 보는 맛있는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 풍성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